먼저 전해철 후보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해철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내가 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출사표부터 말씀해 보시죠. 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제 의료 방역 체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 대응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충격이나 어려움을 가름하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 사실은 앞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당정청 관계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또 당정청 관계를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제가 좀 더 적응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내가 특별히 당정청 관계를 잘한다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이제 어렵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정책 협의를 하면 됩니다만은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그런 어려움을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어떤 생각 등이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신뢰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상당한 과정 또 역사 등등이 쌓여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과 제가 그런 식의 많은 소통의 네트워크를 해왔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효율적인 예. 또 필요한 의사교환을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다면서요? 지금 없습니다. 아, 과거에 있었어요? 예,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흔히 친문 주류 의원들의 모임 이렇게 알려졌던데 맞나요? 당시에는 그랬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해산한 지가 오래돼서 예. 지금 뭐 그런 식의 모임은 있지 않고요. 근데 그 모임에 좌장이 있었었다고요? 자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뭐 연락을 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하는 것 등을 제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했지 제가 특별히 뭐 자장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바로 그 점을 강조해서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 방금 당정청 관계 잘 풀어갈 수 있다 하셨는데 그걸 반대로 보면은 이게 좀 청와대를 향해서 당이 좀 쓴소리도 하고 이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 당정 관계, 당청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쓴소리를 이제 하거나요. 예. 또 뭐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치 당의 입장을 잘 대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꼭 공개적으로 할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뢰관계에 기해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한 의논, 협의가 필요한 거지. 그걸 당이 우위에 서서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훨씬 더 긴밀한 관계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특히 뭐 당의 주도로 당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 등을 형식적으로 내세우면 저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는 그 당내 의견 모으고 당정청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이 협상이 더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어떤 여야 관계를 만드실 각오인가요? 예, 당연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화, 타협, 협치의 정치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 부여해 주신 163석 내지는 또 180석, 177석의 의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저희들이 이전 20대처럼 야당을 탓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는 저는 그런 국민분들의 기대,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와 타협 노력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예를 들어 20대 국회처럼 많은 노력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 일방파기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저희들은 또한 과반수를 부여해 주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야당의 핑계가 아니라 일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성과가 있게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현안 중심으로 질문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느 질문이 그 후보자한테 갈지는 이제 직접 뽑으셔야 돼요. 전해철 후보는 1번부터 8번 중에 몇 번과 몇 번 뽑으시겠어요? 두 개만 뽑아보세요. 예, 3번, 5번 하겠습니다. 3번하고 5번이요. 3번 질문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총리 당대표 추대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요? 일단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거듭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급선무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닥쳐올 전당대회 등도 예. 함께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질문은 2030 청년 세대에 대해 정부 여당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청년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으십니까? 답해 보세요. 이미 21대 총선에서 저희들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맞춤 도시를 한다든지요. 또 교통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거점 국립대를 주요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등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1대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을 정확히 저희들이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과정에서 추가로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청년들의 직접 참여권을 보장해가지고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철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 관련 질문인데 7월달 공수처가 출범하면 최우선 수사할 만한 사건이나 대상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공수처를 저를 정말 어렵게 출범을 시켰습니다. 일단 출범보다도 법이 통과돼서요. 애초 이야기를 했던 애초에 저들이 취지로 했던 검찰의 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검찰권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가 이제 설치되고 그 출범식을 7월에 하고 있어서요. 1차적으로는 그 출범이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요. 이후의 구체적인 사건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공정성에 대해서 훼손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게 만든 공수처 제도가 기반을 잡고 정착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사건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을 정치권에서 말할 계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해철 의원이었고